지 열심히 하는데도 기대만큼 늘지 않은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 막연함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랬거든요. 막연하게 일단 뭐라도 그려봐야겠다 싶어서 무작정 펜을 집어들면 항상 눈동자부터 일단 그리고 있거나 외운 부분부터 그리고 있거나 자신 있는 부분만 원래 그리던 방식으로 무작정 연습을 시작하곤 했습니다. 아예 안 그리고 농땡이 치는 것보단 어떻게든 하루 종일 그림을 그려내고 나면 마음은 편했죠. 열심히 그림을 그리다 보면 점점 몰입을 하게 되고 재밌어서 두세 시간 혹은 몇 시간을 그리다가 하루가 후딱 가버릴 때도 있었습니다. 열심히 했으니까 조금 늘었겠지? 하고 그렇게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반년이 지나갑니다. 분명히 상대적으로 빠르게 늘 때도 있었지만 그렇게 몇 달, 몇 년이 지나도 정말 잘 그리는 분들과 비교하면 아직 너무 형편없는 것 같고 여전히 갈 길이 멀어 보여서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당시에도 크로키라는 것도 해봤고요. 근데 그때는 크로키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방법도 모른 채 그냥 인체만 그렸던 것 같아요. 계속 인체 해부학도 매번 외우면서요. 하지만 매번 무언가를 그릴 때 느끼는 그 막연함은 연습을 시작할 때 그 선이 시작될 때마다 그 막연함은 사라지지 않았고 왠지 자주 그리던 것만 느는 것 같았어요. 단 한 가지 단계를 생략했기 때문인데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앞으로 10년간 여러분의 그림 공부의 질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림은 손이 아니라 엉덩이로 그리는 거라던데 일단 오래 앉아서 많이 그리기만 하면 는다던데 맞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괴로운 건 제가 원하는 만큼 늘지 않을 때였습니다. 즐기지 못하고 그림을 그릴 때의 그 막연함 제가 정말 잘 알거든요. 마음껏 무언가를 그려보고 싶을 뿐인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크게 느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기운이 빠져 아무것도 하기 싫고 딱 하나의 생각만 듭니다. 나는 재능이 없는 걸까? 사실 저는 지금도 그림이 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일단 스트레스를 받지 마세요. 오늘 영상은 힘을 빼고 그냥 재미로 들어주세요. 영상을 올릴 만한 그림이 뭐 없을까 하고 제가 오랜만에 그림을 그려보려고 하니까요. 이번 구정 연휴가 길어서 그런지 그림을 아예 안 그렸더니 고작 일주일 만에 손도 굳고 너무 안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1분짜리 크로키를 한번 해봤습니다. 역시 1분짜리, 3분짜리는 잘 나오면 좋고 안 나오면 그만이니까요. 하지만 어떤 식으로 연습을 해야 되는지는 매우 중요하겠죠. 그냥 그리고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연습은 되고 있어야겠죠.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중요하겠죠. 그림은 일단 스트레스 없이 재미있게 그려야지 오래도록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늘게 되어 있어요. 그림은 원래 끝이 없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참 할 얘기가 많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초반에는 쉽게 접근해야 됩니다. 한번 끝까지 들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콰르트라고 하고 2009년부터 2013년까지 4년제 미국미대를 졸업하고 2001년부터 얼마 전까지 게임 회사에서 일을 했던 아트 디렉터 출신입니다. 오늘 앞으로 소개할 방법들은 제가 아무 근거 없이 만든 게 아닙니다. 정말 유명한 해외 아티스트 선생님들과 선배님들, 친구들에게 배운 효과가 입증된 방법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혹시 지금 그림을 그리고 계시거나 취업 준비 중이시거나 취미로 시작한 분들이 계신다면 댓글이나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된다는 걸 제가 확인할 수 있도록요. 앞으로의 긴 여정을 저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몇 달이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전혀 알지 못했던 방법으로 그림에 대한 기본 개념을 영상으로 공개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이미 그림을 잘 그린다고 하시는 분들이나 어쩌면 프로들도 잘 모를 수 있는 정보입니다.
영어권 유튜브에서는 간혹 보이지만요. 저처럼 다 주절주절 이야기해주지는 않겠죠. 자, 이제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두 개의 눈이 있습니다. 그 두 눈은 우리의 뇌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기 신호로 전달된 시각 정보는 뇌에서 처리를 거치고 인식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일종의 착시인데요. 우리가 속한 우주와 세상을 인간이라는 종족이 관찰을 하고 2D 화면에 표현을 하는 것이죠. 제가 이전 영상에서 크로키 처음 연습할 때 기울기만 봐달라고 했었죠. 그 기울기는 최소 2개의 점을 필요로 하고 그 2개의 점은 선 도형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도형은 빛, 라이팅을 받게 되고 덩어리를 인식을 하게 되고 우리는 그 빛에서 가시광선만을 처리할 수 있고요. 여러분, 인류에겐 생맹과 색약도 존재한다는 것을 잠시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기울기는 우리가 시력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CCTV로 보면 한 번에 여러 화면을 볼 수가 있고 각각 기울기가 달라집니다. 맞나요? 아울러 기울기는 인체의 경우엔 포즈도 나타냅니다. 이 모든 정보를 우리의 뇌가 처리하면서 실제의 모습과 달리 일종의 착시를 일으키게 되고 그 현상을 인지한 상태로 우리가 그림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곧 AI를 인간 뇌에 연결하고 심하면 칩으로도 바꿀 수 있다는 무시무시한 세상을 목도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림이 어떻게 바뀔까요? 사실 이 부분은 오늘 주제와는 조금 다르지만 나중에 다른 영상으로라도 꼭 한번 다뤄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미 이야기가 충분히 지금 어려워지고 있을까봐 다시 쉽게 기본 개념만 전해보겠습니다. 자, 그림을 그려봅니다. 근데 형태가 너무 복잡하죠? 하지만 아무리 복잡한 우리 우주라도 우리의 뇌는 어차피 판단하는 능력에는 말씀드렸다시피 한계가 있고 실제로 복잡한 구조라 하더라도 분석해보면 우리 눈에는 단순한 도형들의 조합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인간들은 단순한 도형과 점선으로 그림 공부를 시작해야 합니다. 아까 인간의 눈이 2개라고 했죠. 그래서 모든 시야는 렌즈, 즉 인간의 눈 그리고 뇌가 있어야 일단 기울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력은 기껏해야 2.0이고 몽골 사람들은 10.0도 있다고 하던데 아무리 만원경으로 보더라도 결국 모든 것은 멀리 가게 되면 우리의 시야로 볼 때는 점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태양보다 수십 배나 큰 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점이죠. 별도. 에펠탑이 앞에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멀리 가면 에펠탑도 점이 됩니다. 모든 것은 점이 됩니다.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나요? 선은 점이 모여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우리 시야에서 멀어지면 점이 되는데 그게 무한히 반복돼서 모여있는 게 선이라면 그걸 지평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선이라는 뜻이죠. 인간한테만요. 그리고 우리가 바라볼 때 사용하는 그 2눈, 그것으로부터 기울기가 발생하는데 이 전전 영상인가 3번째 영상에서 우리는 처음엔 기울기만 팬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리고 그 기울기는 투시로 연결된다고 했었죠? 그것을 잠깐만 좀 말씀드리면 퍼스펙티브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가요? 영어로? 퍼스펙티브라는 뜻은 누군가로부터 발생하는 시점, 관점, 즉 본다라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퍼스펙티브를 미술 용어에서는 투시라고 하는데요. 투시 도법이라는 한글 단어는 왠지 어렵지만 실제 기본 개념은 그냥 퍼스펙티브이기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나 혹은 누군가가 보는 시점을 투시라고 합니다.
건물에서 조감도라는 우리 말 아시죠? 조감도, 이게 영어로 bird view인데요. 그러니까 새가 날아가면서 보고 있는 광경이라는 뜻입니다. 조감도가.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직관적이죠. 새가 바라보고 있는 시점에서의 광경을 조감도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조류할 때 조인가 봐요. 새가 감상하고 있는 한문으로,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직관적이죠. 크로키 이야기하다가 제가 갑자기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그림이 왜 늘지 않는가? 그것은 어떤 그림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무작정 외우고 반복하고 퍼즐 조각을 맞춰나가는 방법으로 그림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그려보고 싶다면 인체를 그릴 때부터 그것의 흐름, 동세, 그리고 빛을 받는 직사각, 그리고 그 면의 흐름 방향 등, 즉 형태를 잘 이해해야 추후 명암까지 그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기울기를 잘 체크하신다면 투시도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됩니다. 따로따로 다 공부해야 되는 단독적인 영역들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크로키를 하시면 어느 정도 다 같이 한꺼번에 공부가 되게 되어 있어요. 손흥정 감독님이나 정승재 쌤을 제가 왜 좋아하는지 이제 아시겠죠? 물론 손흥정 감독님보다 메시나 손흥민이 축구는 감독님보다 더 잘하고, 정승재 선생님도 나사에 있는 물리학자가 수학은 더 잘하겠지만 그 전공에 대한 기본 개념과 중요성을 정승재 선생님이나 손흥정 감독님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개념을 잘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아직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하고 너무 갈 길은 멀지만 어떤 게 좋은 그림이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는 이제 감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림 연습할 때 뭐부터 해야 될지 막막하신가요? 그럼 일단 시작은 크로키로만 해보세요. 다만 그게 뭔지는 알고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요. 이전 영상들과 앞으로 올라오게 될 영상들도 참고해주세요. 그러면 투시도 조금씩 같이 해결이 되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기울기와 시점과 사라지는 점에 대한 그 개념을 알고 계신다면 투시도 결국 조금씩 해결이 되고, 라이팅에 대한 덩어리, 렌더링 감각도 같이 늘게 되어 있습니다. 인체 따로, 컬러링 따로, 배경 연습을 따로따로 하시나요? 그러면 너무 오래 걸리지 않을까요? 가끔 뉴스를 보면 등장하는 5살짜리, 7살짜리 수학 영재들을 혹시 보신 적 있나요? 무언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어린데도 갑자기 대학 수학 문제조차 풀어버리는 것이지, 어릴 때부터 대학 수학 문제를 많이 풀어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어느 정도 선행으로 공부하고 반복 학습을 해야지 되는 건 맞지만 그게 핵심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게 다 중요하지만요. 그리고 그 천재들은 반복을 하게 됩니다. 알아서. 이제 알았기 때문에 반복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림은 그냥 우리가 보이는 것을 표현하는 것뿐이지 결국 다 같은 개념입니다. 컬러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 문제지만 어쨌든 숙련도의 차이가 생기는 것뿐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부터 내가 배경만 공부를 하겠다면 배경에 대한 반복된 실루엣과 도형에 대한 숙련도가 올라가는 것이지 완전히 단절된 직군의 차이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 개념을 알고 있다면 본인이 원하는 직군의 숙련도를 올려주고 그 분야를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AI는 분명히 그림이든 수학이든 과학이든 인물화든 배경화든 캐릭터든 정물화든 그 차이를 느끼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AI는 2개의 눈이 없습니다. 대신 전 세계 동시다발적인 인공위성급 시야를 가지게 될 것이고, 앞으로 배경화나 인물화를 AI가 그린다고 상상해 보시면 인간이 느끼고 있는, 인간에게 설명하기 위한 그림에서 투시나 기울기가 발생하겠지만 실제 세상을 관찰한 AI에게는
업그레이드 버전 피카소 같은 입체파처럼 혹은 시공간이 휘어있는 이 실제 우주를 어떻게 그려낼지 저는 참 매우 흥미진진합니다. 그런데 제 채널은 추상적인 그림이라기보단 분명한 사실적 회화 혹은 게임 원화, 웹툰 등 상업 미술을 주로 하는 채널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그림을 그리고 크게 틀리지 않게 그림을 그리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그림에는 다양한 주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림을 너무 똑같이만 그리려다가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 왜 나는 그림이 안 늘지? 저도 그랬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어쩔 때는 좀 틀려지게 그린 게 실제 그게 더 맞는 형태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연습할 때만이라도 편하게 하시고요. 하지만 만약에 나는 틀리지 않게 그려야 하는 상업미술을 그려야 되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인체 크로키를 앞서 말했다시피 3분, 5분, 10분, 17분, 20분, 25분 스타트해서 점차 길게 인체 도형화와 아나토미를 추가하는 방식과 마스터 카피로 피규어 드로잉도 해보시고 제가 앞으로 설명을 하겠지만 다양한 연습을 저와 한번 같이 해보면 어떨까요? 처음부터 모든 걸 다 표현하려고 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강력해지는 방법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림은 정말 재미있고 흥미진진한 학문입니다. 고대 그리스 때만 해도 그림과 과학, 수학, 문학, 철학, 음악 등 모든 것이 하나의 학문이었습니다. 그림에 대한 기본 개념, 더 나아가 그림 실력을 재미있게 인간의 능력으로 그림을 그리는 재미난 활동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무작정 그림만 연습하는 게 아니라 인문학, 철학, 과학 등 많은 소재를 접하시면서 그림은 스킬적으로 악기 다루듯이 트레이닝을 해주고 왜 그렇게 트레이닝을 하는 건지도 이해를 하시면서 재미나게 그리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림을 진지하게 공부하는 마지막 세대가 될 것입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이 부분은 제가 반드시 같은 주제 제목으로 다룰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해주시고 맨날 그림만 그리면 또 재미없잖아요. 그래도 유튜브인데.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을 그림과 관련된 여러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도 기회가 되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볍게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그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고요. 그림이 내가 늘지 않는다 라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마음을 너무 주입식으로 때려 박는 식으로 공부를 한다기보다 그림과 어떻게 하면 더 친해지고 이해하면서 효율적으로 그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시면 그림이 더 빨리 늘지 않을까 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부족한 영상이지만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